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하나투자증권에서 목표주가 24만원짜리 리포트가 좀 나왔죠. 다음주 투자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의 이 김용수 이제 연구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핫한 분이에요. 특히나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연구원들이 많이 이탈을 했습니다. 왜냐면 대표적인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뭐 하나증권의 저기 선민정 뭐 NL 같은 경우도 뭐 삼성 쪽으로 갔고, 많은 분들이 좀 그만을 두어서 바이오 쪽에 이제 좀 많은 연구원들이 이전보다는 좀 많이 좀 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만큼 이 주가의 어떤 등락폭도 세고 시장에 어떤 미치는 영향도 있는데, 이 최근에 좀 핫한 분이 이제 김용수 하나투자 연구원인 것 같습니다. 뭐 베스트 쪽에 들어가 있고, 최근에 이제 추천 종목들이 하면서 상위권에 지금 랭크되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셀트리온 쪽에 이야기할 때는 이제 뭐 2020년, 2021년 한참 좋을 때는 가장 최상위권 정도의 목표가를 제시했던 분이죠. 뭐 한 40만 원까지 이야기했다가 뭐 30만 원으로 낮췄다가, 올해는 뭐 25만 원, 21만 원까지 낮췄다가 최근에 21만 원에서 또 한 23만 원까지 올렸다가 이제 8월 달에 다시 24만원 올렸고, 이제 그 비율을 계속 지금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제 신한이나 이런 쪽은 또 올렸다가 또 낮췄죠. 뭐 SK나 이런 데도 올렸다가 이제 매크로 변수가 변한다. 그게 이자율이었잖아요. 이자율이 이제 높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또 목표가를 낮췄는데, 하나투자증권의 김영수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7월달, 8월달에 다시 올렸던 부분을 유지를 했습니다. 유지하는 근거가 뭔 이야기인지를 한번 보면 되죠. 자, 코로나 이제 진단키트 사업 부분은 이것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헬스케어 쪽에 최근에 그 176억인가요? 이 처분 금액 주면서 이제 넘겼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실적에 반영하는 건 없기 때문에, 본업인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중심으로 하는데,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실적이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매크로 변수를 반영하지 않고 이 제품 믹서의 조항과 본업인 관련되는 부분에 중심도로 해서 목표주가 24만원을 유지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상하는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5,89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76이니까 영업이익이 딴 데보다 좀 높게 지금 컨센서스 대비해서 높게 지금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을 좀 깔아먹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진단키트 사업 부분이 헬스케어로 넘어갔다. 그래서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을 좀 높게 보는 거죠. 다른 어떤 이제 보수로 보는 어떤 이 전망보다. 셀트리온 USA 지분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다 8월 달에 이 부분을 전량 처분했다. 그래서 수익성 훼손이었던 진단키트 매출이 줄어서 수익성이 회복되는 분기로 판단한다. 요게 이제 김영수 연구원의 수익성이 다른 어떤 정거사보다 높은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 공급 계약 2,993억 정도가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를 했지만, 이 완제의약품 이 공정들이 매출에 포함되면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3,572억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 관련되는 부분으로 매출액이 뭐 주는 것이 3분기 전체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 요거는 이제 신한 쪽에서도 이렇게 보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유럽에서 지금 점유율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램시마 IB제요. 요게 가격은 작습니다만 결국 요게 이제 점유율이 높아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년도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들이 출시가 된다면 스위칭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IB가 조금 이제 점유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싸더라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상당히 뭐 믿는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는 램시마 IB와 SC 제형들이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영국, 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쪽에서 실제 처방전이 스위칭했을 때의 혈액성에서의 또 농도도 IB 제형보다 낮지 않고 안정성 있게 유지되면서 부작용도 낮더라. 이런 부분들이 편의성의 도모와 더불어서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향후의 어떤 성장 동력으로 당장에 이제 실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셀트리온 하면 사실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바이오시밀러입니다만 이런 어떤 능력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뭔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뭐 ADC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일종의 이제 바이오 베타 개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뭐 AB표로 그 다음에 또 10월 17일에 피노바이오, 예, 그 다음에 본래 했던 익수다 관련되는 부분까지 확장을 하면서 장기 어떤 성장 관련되는 부분까지 계속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어떤 개발 성장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계속 이제 갖추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제도 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시밀러 쪽에서 그 스텔레라 관련되는 부분 기존에 이제 엠브렐이라든지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 타켓이 좀 다르다고 했죠. 예. 여기는 이제 인터루킨 1, 2, 3 정도를 억제를 하면서 항체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좀 안정성이 있으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이 건선 쪽에서 이제 스텔렐라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이 가장 앞서고 있는데 후발로 뭐 삼성바이오 쪽이나 이제 제약사 쪽에서 동아ST 같은 경우 요 부분을 좀 시도를 합니다. 뭐 본래 이제 신약 개발보다는 바이오시밀러가 이 개발 기간도 좀 짧고 성공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을 도전을 국내 쪽에서 하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올해 삼상을 하반기에 마무리하죠. 9월 달에 이제 임상 3상 결과를 학회에서 이제 학술 발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기대가 있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2019년도부터 이제 경쟁 심화로 이제 이 뭐 레드 오션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아니에요. 2030년도까지 지금 시장보다는 올해 시장보다도 지금 한 3배 가까이 지금 계속 성장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바이오시밀러가 성장한다는 말은 바이오 의약품이 오리지널이 이제 특허 만료로 이 시밀러가 개발되어서 진입을 하게 되면 오리지널 시장을 잠식을 하잖아요. 그런 어떤 이제 그 블록버스터 시장이 55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55개 이상의 블록버스터가 특허가 10년 이내에 만료가 되니까 이게 이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2013년도에 램시마로 바이오 시밀러 시장을 열었던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 시장을 가만 놔두지는 않겠죠. 그래서 휴미라라든지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뭐 그 휴미라의 어떤 바이오 시장의 유플라인뿐만 아니라 스텔렐라, 뭐 아얄리아, 플로리아 이런 어떤 부분의 오리지널 바이오薬품의 시밀러 시장으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꾸준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이제 유럽 중심에서 미국의 해서 헬스케어의 어떤 직판이 올려진다면 장기적인 어떤 또 한 번의 어떤 컨텐 점프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단초가 사실은 올해 내년에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적에 얼마만큼 작용을 하고 헬스케어의 어떤 직판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가 셀트리온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 주가 흐름에도 가장 중요하겠죠. 합병 이슈와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개발 능력과 지금 하는 어떤 흐름으로는 가능한 수준이니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은 뭐 상당히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고 이제 기관들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3분기에 외국인 기관들이 가장 많이 뭐 국내에서는 연기금이 뭐 많이 샀던 어떤 부분이 셀트리온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ADC의 이중항체 이렇게 왜 꼽혀 있냐? 기존에 이제 그 셀트리온이 자체로 가지고 있는 항체 치료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신약 개발과 거의 준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뭐 특허를 연장한다든지 제형을 변경한다든지 조금 해서 신약에 준하는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으면 뭐 암 같은 경우는 적응증을 확장한다는 부분들이 그렇듯이 이 ADC 프로폼이라든지 그 이중항체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게 또 이제 신약으로 나중에 이제 또 탈바꿈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응하는 부분들은 너무 먼 미래는 아니고요. 향후에 이제 기존의 어떤 그
프로덕트 믹서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이 피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익수다도 그렇습니다만 이 미래셋이 이제 지분 투자를 한 쪽에 이제 익수다도 있었습니다. 피노바이오도 이제 미래셋 쪽에 이제 투자가 돼 있는 부분이 이제 셀트리온 이번에 이제 같이 또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캠토페신은 찾아보니까 뭐 중국 원산의 이제 천연 희수나무에서 추출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암세포를 정식시키는 효소를 방해하는 어떤 억제 물질인데, 요 계열의 이제 페이로드가 이제 세포독성 항암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캠토퍼신 계열의 이제 이 페이로드로 차별화되는 어떤 부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N2가 사실 가장 지금 핫하거든요. 예, ADC 쪽에서. 그럼 요거하고 거의 준하는 정도의 지금 피노바이오의 어떤 기술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이 피노바이오의 최근에 이제 ADC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이 투자 관련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 성장 동력과 실적까지 뭐 나쁘지 않은데 시장의 어떤 영향으로 좀 주가가 있는 차원이었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도 21선 좀 지지가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늘 좀 21선 지지가 좀 수급의 영향을 받으면서 좀 제대로 좀 일단 나왔어요. 장중에 이제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만 시간에 한 500원 빠졌습니다만 좀 밀리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10월달 초에 이 부분은 좀 달라졌죠. 그래서 좁은 어떤 볼린저 밴드 흐름에서 이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분들이 다 이제 일단 장중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은 어제도 이어서 샀고 개인들은 팝니다만, 그래서 18만원 밑단에서의 어떤 이제 16만원권의 이제 낙받은 가격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주봉상에 이 헤드 앤 숄더 인버티드 헤드 앤 숄더 형태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흐름인데, 거래량만 조금 이제 뭐 좀 붙여준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어떤 도는 흐름에서의 어떤 주가 흐름은 계속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18만원대 회복을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차별화된 흐름으로 다음 주에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